이번 시간은 202페이지 방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는 우리가 뭐 또 지붕공사나 아니면 욕실 있죠? 욕실에 사실상 공동주택의 층간에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에서 물 새면 누수가 생기면 밑에 사람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다툼이 많죠. 그러면 물이 투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방수 공사를 하게 되죠. 그 방수 구조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통 재료에 따라서 뭐 아스팔트 방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그것을 다룬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기 방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세 번째 무슨 방수? 토막 방수가 있고. 자,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옥상 같은 데 있죠. 아파트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 아파트에서 기본적인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옥상이잖아요. 가구의 옥상은 평지붕도 있었고 경사지붕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옥상 부분, 지붕 부분 있죠. 옥상 이 지붕 부분은 지붕 부분의 가구하고 현재를 이야기해 드릴까요? 여기에 가구에는 무엇을 많이 했는가 하면 옛날에는 아스팔트 방수를 했었습니다. 쉽게 재료로 아스팔트다 이겁니다. 재료가. 자, 방수는 재료를 앞에 붙인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재료. 어떤 재료를 사용했네? 그러면 재료가 무엇을 썼다? 아스팔트 재료 쓰면 뭐다? 아스팔트 방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스팔트 방수는 거기 잠깐 보십시오. 20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층이 많아요, 어쩌고요. 거기 10층 이렇게 돼 있죠? 12층 할 수도 있는 거고 8층 할 수도 있고, 방수 어떤 공법에 따라서 층은 막 다양합니다. 그게 다층 방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층으로 방수층을 공사하는 다층이죠. 지금 10층이잖아요. 맞죠? 많아요, 저거? 많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어떻게 오래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죠? 까다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이걸 했지만, 현재는 이 옥상을 뭐로 가는가 하면, 현재는 기본적으로 이걸 많이 씁니다. 현재는 가구하고 지금 현실은 무엇을 쓰는가 하면 이 가구에 이걸 썼다가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 시트 방수 이걸로 바뀐 겁니다. 시트지를 부착하는 시트 방수나 아니면 무엇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저거 토막 방수,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박을 형성하는 토막 방수. 그래서 여러분들 옥상에 같은 데 보면 녹색 같은 거 칠하는 거 보셨죠? 맞죠? 그게 토막 방수입니다. 방수 도료를 발라서 방수막을 형성하는 게 토막. 그래서 이거로 가고, 현재는 이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거 했다가 현재는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세대 있죠? 아파트 이 세대에 대해서는 자, 어디 계세요? 물을 쓰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네. 부엌은 싱크대. 따가지고 배관 타고 내려가서 물을 쓴다. 맞아? 물을 직접 대는 건 아니니까, 화장실, 보통 욕실이라고 하죠? 자, 이 욕실은 뭘 하는가 하면 시멘트계인데, 가거나 현재나 얘는 똑같습니다. 욕실은. 이거는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갑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로 가고요. 시멘트 액체 방수. 그리고 어디 있는가? 발코니에도 물 청소 한 번씩 하시죠? 나는 발코니 한 번도 청소 안 하고 있으니까 발코니 한번 청소해야 돼요. 외부에서 문제. 그래서 이제 이 발코니 있죠? 여러분들 용어로 뭐라 하겠습니까? 발코니? 여러분들 용어로 베란다. 원래 베란다를 가시면 안 됩니다. 정식 용어는 뭐라 하겠어요? 발코니. 앞에 정은이 있어야지 베란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코니 있죠? 이거는 뭐였어요?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얘가. 이게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이게 시멘트계잖아. 시멘트를 이용하는 거. 자, 그리고 아파트 세대 이겁니다. 창호 부분이 있죠. 창호 부분이. 자, 창호하고 벽하고 재료가 틀리잖아요. 맞죠? 창호는 요새 샤시 부분하고 벽의 재료는 완전 다르죠. 그러면 거기 조인트가 줄눈이 생기죠. 거기 뭐 쏘습니까, 여러분들? 네, 코킹 쓴다 또는 실리콘 쓴다 이렇게 하죠. 거기 바로 저겁니다. 그 4번에 보세요. 그 204페이지 4번 C일제 나오죠. 실링제 또는 C일제 이렇게 하네. 그래서 창호 부분은 실링 방수가 되는 C일제 또는 실링제 이렇게 하거든. 실링 방수가 되는 거예요. 실링 방수. 자, 그러면 방수는 간단히 그래서 얘들이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아스팔트계 방수하고 그다음에 무슨 방수? 시트 방수, 도막 방수, 시멘트 액체 방수, 모르타르 방수, 그리고 뭐다? 실링 방수.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원래 방수의 종류는 엄청 많습니다. 왜? 재료만 갖다 붙이면 뭐다? 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인 이것이 핵심 방수가 되는 거예요. 방수는. 자, 그러면 아스팔트 방수는 거기에 보다시피 거기 층이 많죠. 층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래서 아스팔트 방수가 다층 방수법이에요. 아스팔트가 다층 방수법입니다. 그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10층 나오죠? 맞아요? 다층 방수법입니다. 여러 층으로 공사하는 다층 방수법에 속합니다. 다층 방수법이 아스팔트 방수가.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기본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하나씩 그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보지 말고 이것이 이런 방수를 쓰고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세요. 옥상에 무슨 방수? 아스팔트 했는데 현재는 뭐로 가고 있다? 시트나 도막 방수예요. 시트는 여러분들 지금 시트지 부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시트지 부착할 때 평평한데 시트지 부착하기가 쉽습니까? 복잡 부위에 붙이기가 쉽습니까? 복잡 부위 시트지 부착하기 쉽습니까? 난 시트지를 부착 안 해봤다. 그럼 집에 반창고 붙인다고? 박스 테이프 붙인다 생각하면 돼. 복잡 부위 시트지 부착자 반창고 잘 붙어집니까? 안 붙어집니까? 안 붙어지죠. 여러분들 파스, 그죠? 파스를 등 바닥 같은 데 이런 데 넓은 데 딱 부착하면 편하죠. 그런데 발목 위에 파스 부착하면 잘 부착 안 되죠? 붙이는 파스 맞죠? 그런 거 생각하면 시트 방수는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료 발라서 방수하는 게 뭐다? 도막 방수입니다. 그러면 도막 방수의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겠습니까? 도막 방수의 장점은? 시공이 쉬워요, 어려워요? 방수공법 중에 가장 공사가 용이한 것이 도막 방수입니다. 아니면 화장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얼룩벌룩 티나거나 오목한 화장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화장을 하고 있잖아요, 맞죠? 맞죠? 공사용이에요. 그리고 도막 방수의 장점은 시공이 용이하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가벼워요, 무거워요? 자, 얼굴에 화장을 했는데 무거우면 계속 머리가 어떻게 들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가장 가벼운 방수입니다. 경량인 방수가 도막 방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자 바로
이거요. 욕실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나 시멘트계 재료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의 차이점은요. 쉽게 간단히 하는 것은 얘고요. 조금 복잡한 것이 두 개.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이건 간단해.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하고 이 모르타르 방수의 차이점은 뭔가? 이거는 간단해요. 이거는 방수 모르타르 가지고 이 방수 모르타르를 발라서 하는 것이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입니다. 그러면 모르타르는 뭐가 모르타르라 했지? 시멘트하고 모래만 배합하면 모르타르라 했죠. 그다가 물로 희석한 방수액 가지고 비비면 방수 모르타르입니다. 이거 가지고 발라서 하는 거. 그런데 시멘트 액체 방수는요. 방수액하고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풀을 만들어 놔 가지고 여러 번 조합. 그래서 얘는 재료가 시멘트 액체 방수는 얘는 재료가 이겁니다. 방수 모르타르고 시기가.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시멘트 재료가 뭐 필요한? 시멘트 페이스트가 필요해. 시멘트 페이스트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풀.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해 놓은 거예요. 시멘트 풀. 페이스트. 모르면 어떻게? 풀.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밀가루하고 물하고 섞어서 반죽에 끓이면 뭐다? 풀이잖아요. 시멘트 풀. 네. 시멘트 풀하고 방수액하고 얘는 방수 모르타르. 이 세 가지 재료를 공정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요거는 세부적으로 나중에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정도만 기억하세요. 개념. 이것이 욕실 방수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갖다가 있죠. 여러분들이 새로 사서 가실 때 새 아파트일 수도 있고, 맞죠? 기존 아파트를 매매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면 방을 구해서 가는데 확인하실 게 꼭 이겁니다. 누수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자, 그러면 방은 침실들은 천장을 이렇게 벽 상부를 이렇게 바라봐가지고 먼지나 있죠?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죠. 곰팡이 피면 그거는 조금 결로나 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로가 생기든 누수가 되든 생기는 거고. 그러면 욕실을 가보세요. 욕실을 항상 어디 있는가 하면 천정 이 반자 부분을 이렇게 열면 안에 보여요. 봐서 콘크리트를 바라봐가지고 콘크리트가 건조되어 있으면 물이 안 샌다는 거예요. 그럼 건조가 안 되고 약간 있다나 건조한 색깔이 아닌 약간 축축한 있는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 물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집은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하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한 분이 이사를 가는데 누수돼가지고 열받죠. 새로 인테리어 때 해야 되고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지. 욕실에 가서 어떻게? 천정을 어떻게? 딱 열어요. 그리고 콘크리트 색깔을 보세요. 건조돼 있는. 아주 마른 색깔인지 딱 보시면 돼요. 그게 축축했다는 거 조금씩 새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안 새면 뚝뚝 안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래 확인하시면 돼요. 자, 봐두시고 그 다음에 저기 봅니다. 205페이지 봅니다. 205페이지. 벽체 및 외부 구조인데 조적 구조의 구조 제한 나옵니다. 조적. 자, 조적 구조는 짤조자 쌀적이라 했죠.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 더 줄이면 조적조입니다. 부를 때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조적식 구조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진짜 많이 줄이신 분들은 어떻게? 조적조. 조적식 구조 또는 조적 구조, 조적조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조자가 짤조자 쌀적입니다. 그래서 벽돌이나 볼로 돌을
시멘트 모르타르 접착제를 이용해서 차고 쌓아 올린 구조를 무슨 구조? 조적 구조, 조적식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 나오죠? 그냥 읽어두세요. 조적조는 장단점 가지고 그 시험을 잘 안 낼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점은 조금만 공부할게. 1번, 벽체에 습기가 차기 쉽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거잖아. 벽돌은 습기를 흡수합니까? 흡수를 안 합니까? 흡수하죠. 빨아들여 버려요. 벽돌은 흡수율이 있거든. 벽돌이 흡수율이 있잖아요.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습기를 빨아들여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벽돌은 흡수율이 있기 때문에 방습을 해줘야,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 조치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방습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3번에 내놨죠. 바로 밑에 바로 쓰면 쉬운데 3번에 있죠. 3번에 보시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쌓기? 공간 쌓기를 하는 게, 공간 쌓기를 하는 게, 특히 이 외벽을 공간 쌓기를 하는 게, 외벽 부분을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게, 이렇게 공간을 두어서 쌓는 겁니다. 공간, 벽체와 벽체 사이 어떻게? 중간에 공간을 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공간을 둬버리면요, 습기가 들어오더라도 흘러내리면 되죠. 이렇게 공간을 두니까요. 그럼 여기 외부다 습기가 흡수해도 타고 내려오서 빼내면 되죠. 그럼 안에는 건조 상태를 유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공간 쌓기를 하게 되는데, 공간 쌓기는 사실상 이 목적 가지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목적은 바로 첫 번째 주된 목적은 방습이에요. 방습. 습기를 뭐다? 방지한다는 게 방습. 그리고 두 번째,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도 돼요.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도 되고요. 소음 방지를 줄여서 뭐다? 방음이라고 하죠. 소음 방지. 자, 쉽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간하고 중간에 공간을 두고 다음 공간 두면 소음을 바로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공간 없이 바로 옆에 있으면 어떻게? 소음이 발생하죠? 아닙니까? 그래서 방음이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이 되는가 하면, 자, 더위를 방지하는 방서, 그리고 추위를 방지하는 방한. 이것이 공간 쌓기입니다. 공간 쌓기 목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공간을 싸면요, 도면이나 시방서의 규정이 없으면 주된 벽을, 여러분들이 겁니다.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집안의 가장은 바깥 남편이죠.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여기에서 주벽체는, 앞전에 이거 가지고 냈습니다. 제가 농담을 많이 했지만 시험에 냈습니다. 주벽체는 무슨 벽이 주벽체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입니다. 이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정함이 없으면 바깥쪽 벽을 주벽체로 합니다. 시험 이가지고 이제 3번 냈어요. 공간 쌓기하고 방습해야 되니까. 그래서 단점을 잘 분석하면요, 시험에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장단점. 장점 가지고는요, 해주는 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는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행력에 약하다, 수평력에 약하다는 거죠. 행력에 약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력의 대표적인 수평력이 뭐예요? 지진이잖아요. 지진 같은 진동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심하세요. 내진 구조 아닙니다.
지진에 저항할 수 있는 내진 구조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벽돌집은 내진 구조가 될 수 없습니다. 단독주택에 사시면요, 흔들리면 빨리 튀어나가세요. 이상하게 조금 온더라. 빨리 나가야 돼. 명심하세요. 지진이 왔다. 초반에 안 무너지도 여진에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재빠르게 튀어나가세요. 책상 밑에 숨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자, 책상 밑에 숨고 이런 건 어느 때 숨는가 하면 뼈대가 튼튼한 건축물에서 뭐 책장이나 위에서 뭐 떨어가고 있죠. 사람 다치게 하는 이런 방작에서 책상 밑에 숨는 거예요. 일본에서 하는 그 행동이. 그런데 구조 자체가 붕괴되는데 뭘 책상 밑에 숨어요? 쉽게 겁니다. 책상이 건축물의 무게를 담당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책상 밑에 있다가 지포돼요. 그래서 어떻게? 빠르게 탈출. 저는 지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명심하세요. 지진이 생기면 튼튼한 건물에서는 어떻게? 책상 밑에 숨는 게 된다. 그런데 튼튼한 건물이 아니면 어떻게? 단독주택, 조적조 건물은 빨리 피신하셔야 됩니다. 벽돌이 흔들리면요, 그냥 팍 붕괴됩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 때 이야기했죠. 경주 지진 때 인명 피해가 별로 없었던 것이 경주는 목조 건축물이 많잖아요. 대신 담장이나 기와장이 맞아요? 붕괴된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다 기와장 쏟아지고 있죠. 그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보시고 그다음에 벽돌의 치수 나오죠. 벽돌의 치수는 보통 벽돌의 그 보통 벽돌이 아니고요. 그 보통 벽돌이 아니고 표준형 또는 장려형이라고 해요. 표준형 벽돌, 장려형 벽돌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표준형 벽돌의 이 치수는 항상 길이를 먼저 나타냅니다. 190 곱하기 90 곱하기 57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벽돌을 나타낼 때 이겁니다. 이게 길이입니다. 길이. 이 부분이 너비고 얘가 두께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벽돌이 직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일 때 건축물의 끝부분 이 면을 있죠. 양쪽 이면 통나무가 됐든 이걸 마구리라고 합니다. 마구리면이라고 해요. 마구리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벽돌의 치수를 나타낸 길이가 190mm다. 이게 이 길이가 190mm고 너비 90, 두께. 길이, 너비, 두께의 순으로 나타낸다는 게 길이, 너비, 두께의 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체 사이즈 할 때 뭐부터 보통 앞에 쓰도록 많이 돼 있어요? 키부터 쓰죠? 나는 몸무게부터 쓰시는 분 처음 들어봐요. 보통 작성하는데 항상 신체 사이즈 작성하는데 맞죠? 키부터 먼저 쓰죠. 그래서 길이, 너비, 두께 순으로 합니다. 혹시나 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면.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면 벽돌에 뭐가 나옵니까? 줄눈이 나오죠. 원래 줄눈이라는 것은 이것을 줄눈이라고 해요. 원래의 개념은. 줄눈은 영어로는 조인트죠. 재료와 재료 사이. 재료와 재료 사이를 우리가 줄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모르타르 있죠? 이것이 줄눈이 되는 게.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서 욕실에서 타일과 타일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있죠? 조인트 있죠? 그것이 뭐다? 줄눈이에요. 재료와 재료 사이를.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오늘 욕실은 들어가실 거죠?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주무시는 건 아니죠? 그때 타일과 타일 사이 있죠? 그게 줄눈. 그러면 재료와 재료 사이가 눈에 보이면 치장줄눈. 쉽게 눈에 보이는 줄눈은 무슨 줄눈? 치장줄눈. 그래서 우리도 어디에 치장을 합니까? 보이는 데 치장합니까? 안 보이는 데 치장해요? 보이는 데 치장하잖아. 아, 나는 발바닥을 치장한다 이런 거 없죠? 발바닥에 화장품 바르고, 맞죠? 라인 그리고 하십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돼. 보이는 줄눈이 뭐다? 치장줄눈.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거기 1번에 막힌 줄눈이죠? 막힌 줄눈은 이것을 막힌 줄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눈이 가로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가로로도 줄눈이 갈 거고, 가로는 통으로 합니다. 근데 세로 줄눈을, 수직 줄눈,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이 아니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이게 막힌 거예요. 이 줄눈, 세로 줄눈을 기준 잡아서 막힌 줄눈, 통줄눈을 구분하는 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세로 줄눈 일직선상이 안 됐죠? 이걸 무슨 줄눈? 막힌 줄눈이라고 칭하는, 막혔다 이게 세로 줄눈이. 그러면 이것이 막힌 줄눈이고요. 그러면 통줄눈의 개념은 이것을 통줄눈이라고 해. 통줄눈은 세로 줄눈이 일직선상인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가는 게 이게 통줄눈이 이렇게 된 거. 이거는 무슨 줄눈? 통줄눈.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하중이 집중이 될까요? 하중이 작용이 됐을 때. 이러면 이거는 하중 집중이 되죠. 그런데 이 경우는 여기 하중이 작용이 되면요, 여기는 하나지만 밑에는 몇 개예요? 2개. 이렇게 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게 무슨 줄눈? 막힌 줄눈입니다. 얘가 하중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이 막힌 줄눈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벽돌벽은 막힌 줄로 해야 됩니까? 통줄로 해야 됩니까? 막힌 줄로 시공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욕실의 타일은 하중 분산이 목적입니까? 마감재죠, 타일은. 맞죠? 그럼 타일은 결과적으로 어떤 목적인가 하면 이거잖아요. 보기 좋게 하게 하고, 맞죠? 에이, 콘크리트 면에 참 보기 좋아요. 콘크리트 색깔이 참 색깔이 좋습니까? 보편적으로 콘크리트 색깔을 좋게 느끼는 분들보다 나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겠죠. 아, 좋은 사람도 있긴 있어. 다는 아니니까, 맞죠? 그래서 이 치장 개념과 방수 개념이죠. 이런 상 타일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일은 무슨 줄로 되어 있어요? 통줄로 되어 있잖아요. 집에 타일은. 맞죠? 오늘 집에 가서 타일을 바라보세요. 줄눈이 일직선상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장실에서 또 사다리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쉽게 볼일 보라고 다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이 대형으로 갑니까? 소형으로 갑니까? 약간 크잖아요, 욕실이. 옛날은 소형을 썼다가 자꾸 커집니다. 편안하게 성공하고 나오시라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개념 봐두시고요. 그러면 그 2번에 해놨죠? 줄눈의 너비는 가로 세로 표준이 몇 mm다? 6mm가 표준이 됩니다. 10mm가 표준이 됩니다.
1cm가 표준이 된다는 겁니다. 10mm가. 근데 나중에 내하벽돌이 나오면 그때는 다릅니다. 내하벽돌 조건이 주어지면 6mm고 기본은 1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벽돌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바른 줄눈이 치장줄인데 그건 아까 치장줄눈은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줄눈이 보이는 줄눈이 무슨 줄눈? 치장줄눈이라 했죠. 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벽체 강도 있죠? 이런 것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시험은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벽돌 쌓기 시공 이런 부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 벽돌 쌓기 시공 부분 있죠. 이런 것은 이미 시험에도 많이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방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거는 건축 공사에 대한 시공에 대한 표준 시방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따와서 최근에 거의 시험을 많이 내는 유형입니다. 이 분야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콘크리트 벽돌 나오죠. 콘크리트 벽돌. 자, 이 콘크리트 벽돌이죠. 이것이 시멘트 벽돌이에요. 가구로 치면 시멘트 벽돌. 이것을 콘크리트 벽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많이 보시는 거 있죠? 그것이 콘크리트 벽돌이고, 그리고 보통 벽돌 있죠? 보통 벽돌은 뭐가 보통 벽돌인가 하면 뭐가 보통 벽돌일 것 같아요? 저거 있잖아요. 붉은 벽돌 있죠? 흙을 구워서 만든 게 있죠? 걔가 보통 벽돌이에요. 보통 벽돌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시멘트 벽돌이 보통 벽돌인지 알고 있죠? 그것이 아니라 붉은 벽돌 있죠? 단독주택 있잖아. 양옥집 보면 딱 지어지죠? 그 벽돌이 보통 벽돌이. 보통은 여러분들이 시멘트 벽돌 있죠? 콘크리트 벽돌을 무엇으로 보통 생각한다? 보통 벽돌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이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직전 체크에 직전에만 물을 죽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죽여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은 시멘트가 있잖아요. 시멘트는 물에 어떻게 녹아 나옵니다. 그러면 공사장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멘트가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쁩니다. 제가 실험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시멘트 물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담가보면 오래 담겨서 발진이 생겨요. 시멘트가 과연 좋은 제품이면 분명히 여성분들이 팩도 했을 건데 시멘트 팩 못 들어봤죠? 맞아? 그래서 진흙 팩은 있어도 시멘트 팩은 없잖아요. 그래서 시멘트가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면 인부들이 벽돌을 만질 때 손이 어떻게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쌓기 직전에는 물을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미리 물을 죽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제가 나오죠. 거기 4번에 내하 벽돌은 물을 죽여 쌓지 않는다 나오죠. 내하 벽돌. 왜 그런가 하면 내하 벽돌은 여러분들 어디에 쓰는 건가 하면 고온에 견디도록 이 내하 벽돌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꿀뚝 내부 있죠? 꿀뚝 내부라든지 아니면 어디 쓰는가 하면 저런데 꼭 저 있잖아요. 회장들이 사장들 별장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벽난로가 있잖아요. 벽난로이죠? 이런 데 쓰는 것이 바로 무슨 벽돌? 내하 벽돌이에요. 그러면 내하 벽돌은 물을 죽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하 벽돌은 이거는 저것이 아닙니다.
시멘트 모르타르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벽돌의 물축임은 사실 왜 해주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벽돌을 물축임 해주거든. 벽돌의 물축임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해줍니다. 이유는 모르타르가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했잖아요. 그러면 시멘트하고 모래를 배합하면 시멘트는 뭐하고 반응해야 된다? 물하고 수화작용을 일으키면 반응을 하면서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겨야 되거든. 그러면 물이 있어야지 반응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수경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벽돌의 물축임은 모르타르의 수분을 갖다가 벽돌이 흡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이 물축임을 하거든요. 그럼 이때 내화벽돌 있죠. 내화벽돌은 많이 안 살 때는 내화 점토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점토 가지고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는 단일 모르타르, 일반 내화 모르타르 내지 단일 모르타르라고 합니다. 보통 내화 모르타르 이렇게 칭하는데 얘는 일반 모르타르가 시멘트 모르타르가 아닌 게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죽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화벽돌 자체는. 그 시험은 이거 가지고 얘 물축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가지고 낸 겁니다. 그러면 물축임 하는 이유는 시멘트 모르타르 가지고 쌓을 때 있죠? 벽돌에 물축임을 해준다는 게. 왜냐하면 모르타르에 수분이 없으면 둘이가 반응을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안 일으킵니다. 그럼 부착 강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축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붉은 벽돌 이런 데 막 물을 막 하루 전에 뿌려 놓죠. 그 이유가 모르타르의 수분을 벽돌이 흡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물을 축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이거죠.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돈은 적고 쏟기는 한번 쌓아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많이 먹여가지고 주 비싼 거 먹으러 가면 별로 못 먹죠. 그래서 간혹가다 이겁니다. 미리 저런 거 주는 데 있죠. 간식으로 막 빵 많이 주는 데 있죠. 빵 잔뜩 먹으면 주 메뉴 많이 못 먹죠. 주 메뉴 또 엄청 나오는데 맞아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횟집도 가도 됩니까? 해가 좋은 데는 해부터 먼저 주죠. 그런데 보통 해가 성능이 좀 떨어지면 뭐부터 준다? 찌개다시부터 먼저 주죠. 그와 같이 물을 축이는 이유는 이겁니다. 모르타르는 수경성 재료로서 경화 과정에 물이 필요한 재료거든. 맞죠? 시멘트 모르타르는. 그래서 미리 물을 축여서 모르타르의 수분이 부족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물축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6번 가지고도 한번 내세요. 모르타르의 접착은 벽돌 강도마다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번 냈었고요. 그 다음에 7번 가지고도 냈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나온 건 탁탁 추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을 보면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통 벽돌을 쌓을 때 이겁니다. 하루에 너무 많이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쌓으면 압축력을 가야죠. 누르는 힘이 가해지잖아. 맞죠? 그러면 모르타르가 경화정에서 굳으면서 강도가 생겨야 되는데 강도 발생 눌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루 쌓는 높이를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몇 메다가 된다? 최대가 1.5m라는 게 최대가 1.5m 그리고 표준이 얼마? 1.2m 있죠? 그런데 이론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안 해요. 실제는 이렇게 하면 무능력자에 속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다 쌓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단독주택 짓는 분들이 단독주택 건축하는 분들이 어떻게 할까요? 빨리빨리 해야 돼요? 늦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일정한 저겁니다. 자격을 갖춘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집을 짓고 파는 분들이 많이 하죠. 일정한 공사는 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관계법규를 배우면 압니다. 주택법 배우면 일정한 사업, 등록 사업 절차, 등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지만 조금씩 뭐 집 한두 채 지어가는 건 집 장사를 그냥 짓고 파는 거예요. 그분들은 경험해서 집을 지어가 팔고 이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빨리빨리 공사하고 이 공사장 저 공사장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하루에 다 썼습니다. 그게. 자, 그리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 조금 미리 하도록 할게. 나중에 자, 벽돌 있죠. 벽돌을 우리가 구분할 때, 자, 벽돌은 이제 미리 이제 앞으로 학습을 위해서 조금 미리 하겠습니다. 벽돌 이런 온장이 있으면 기본적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벽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돌을 이제 절단해서 쓰게 되는데, 벽돌을, 자, 이게 길이라 했죠. 길인데, 길이 부분에 이렇게 절단할 때, 이렇게 잘랐을 때, 보통 길이의 직각으로 자르면 뭐다? 토막 낸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갈치가 길잖아요. 갈치를 토막을 냈습니까? 절단 냈어요. 토막 낸다 표현하죠. 길이의 직각으로 자르면 토막 낸다 표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기 4분의 1 토막을 잘랐습니다. 그러면 4분의 1은 0.25에 해당이죠. 퍼센트 맞죠? 0.25잖아요. 4분의 1은. 그래서 이걸 부를 때 2호 토막이라고 부릅니다. 2호 토막. 0.25에서 유래했습니다. 앞으로 2호 토막이라 해요. 토막. 그러면 4분의 3을 잘랐어요. 4분의 3 토막. 4분의 3탕은 0.75잖아요. 1이 기본일 때. 그러면 이것을 7호 토막 이렇게 표현하는 게 7호 토막이라고 합니다. 7호 토막. 이제 기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용어를 먼저 간단히 합니다. 자, 기억하시고 7호 토막. 이 4분의 1 토막은 무슨 토막? 그러면 2분의 1을 탁 토막 내면 무슨 토막이라고 할까요? 반토막. 그럼 되면 또 여기서 배웠다고 50 토막 이렇게 만들면 그때는 2분의 1은 토막 내면 반토막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렇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단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형태로 벽돌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단해 쓸 수도 있겠죠. 그럼 요거는 반절이라고 해요. 절반입니다. 반절. 요렇게 벽돌을 가공하면 반절. 2호 토막, 7호 토막, 반절. 이 세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 이제 나중에 기본서 학습을 필요하기 위해서 여기 토막 이런 용어가 나와요. 토막. 2호 토막, 7호 토막, 반절.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해 두세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이 부분을 뭐라 했어요? 이 부분을 마구리. 제가 통나무다 보시면 발바닥하고 여기가 마구리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벽면을 바라봤을 때 이겁니다. 벽면을 바라봤을 때 이 길이 쪽에 면이 보이면 길이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벽돌이라고 치면 이 벽돌이라고 보면 이 길이죠. 길이면이 벽면에 보이면 길이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면이 보면 무슨 쌓기? 마구리 쌓기. 자, 간단합니다. 바라봤을 때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그런데 벽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벽돌의 면이 어떤 면이 보이니? 기리쌓기, 마구리쌓기. 이렇게 세우면 세워쌓기. 이렇게 해서 하면 옆세워쌓기라고 합니다. 자, 다시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쌓기.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쌓기. 이렇게 쓰면 세워쌓기. 옆세워쌓기. 벽면을 봤을 때입니다. 보이는 면에 어떤 면이 보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마구리, 길이쌓기 이런 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거기 교재 207페이지 벽돌 일반 종류에서 그 영식쌓기 이런 데 보면 거기 길이쌓기, 마구리쌓기 이런 거 나오죠.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단 개념만 조금 정리해놔서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가 뭐야?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쌓기. 마구리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쌓기.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넘겨서 자 208페이지 보시면 208페이지에 자 개구부가 나오죠. 개구부. 자 개구부에 대해서 개구부. 자 개구부를 다른 말로 창호라고도 합니다. 창호. 개구부. 자 그러면 개구부는 창호로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문의 개념이 있고 창 두 가지를 합쳐서 개구부라 해요. 자 그러면 벽을 쌓지 않고 구멍을 내놓은 거죠. 그래서 보통 문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사람이나 이 물건 등의 출입에 이용되는, 그래서 사람이나 물건의 반출입에 이용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고요? 문입니다. 반출입에 사용되는 것. 이것은 문이고요. 문이라고 합니다. 문.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 아파트의 현관 그것은 뭐다? 문입니다. 맞아요? 그 방문, 각 여러분들 방에 들어갈 때 문도 뭐다? 문. 그런데 자, 큰 방에서 발코니, 베란다 쪽으로 있죠? 염두용으로 베란다 있는 것, 그것은 뭐다? 창이죠? 창문 또는 창이라 하죠. 자, 그러면 창은 이런 채광이나 이런 한기, 이런 통풍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창이고요. 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거실과 발코니 사이는 무엇이다? 발코니에 나가십니까? 안 나가십니까? 베란다에 나가죠? 그럼 뭐다? 문이에요. 그런데 큰 방이죠? 큰 침실하고 발코니 사이는 뭐다? 창이고. 구분은 되겠습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문 닫으라, 창 닫으라. 들려집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개구부에 대해서 자 다뤘고요. 그 다음에 볼록은 여러분들이 저거죠. 볼록은 이렇게 된 게 볼록이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게 볼록이, 이게 볼록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 특히 담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판자촌 이런데 벽을 구성할 때 이걸로 많이 했죠. 이것이 볼록입니다. 이 볼록이고. 그래서 이제 볼록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209페이지에 보시면 조적식 볼록 나오죠. 조적식.
자, 그러면 이 블록 가지고 단순하게 쌓아올린 겁니다. 그것이 조적식 블록죠. 그럼 옛날에 간단히 판자촌 지을 때 벽을 이걸로 많이 쌓았어요. 아니면 저런 데입니다. 어디에 이것이 많이 사용됐는가? 아직도 있긴 있는데 여러분이 동해에 뭐 갑니까? 일출하는 거 보러 정동진으로 갈 때 열차를 타고 가죠. 그러면 이 탄광촌을 많이 들읍니다. 그럼 옛날 탄광촌에 보면 뭐가 됩니까? 기숙사 같은 형태의 집을 많이 만들어 놨거든. 지붕은 슬레이트 이용했고 이겁니다. 벽은 이걸로 많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뭐 촌집에 이런 담장을 이 블록으로 많이 쌓았죠. 이것이 단순 조적식 블록조입니다. 블록조고 보강 블록조는 이것을 보강 블록조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뭘 보강했다? 철근을 보강해 준 거예요. 그럼 이 사이에 여기에다가 철근을 넣은 거예요. 철근. 그러면 블록이 이쪽에 블록이 이렇게 옵니다. 여기다 철근 보강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서 못 보강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구멍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철근 넣고 여기다가 콘크리트 채워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보강했다. 블록조를 보강해 줬다 해서 무슨다? 보강 블록조입니다. 그래서 보강 블록조는 거죠. 블록의 빈 공간에 해놨죠. 철근과 콘크리트 채워주는 형태. 이게 뭐다? 보강 블록조입니다. 보강 블록조. 보강 블록조 개념이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보강 블록조는 통줄로 시공하는 것이 자 원칙이 되죠. 자 보강 블록조는 왜 통줄론으로 공사하나요? 그럼 아까 통줄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했죠. 통줄론은 무엇을 통줄론이라고 했습니까? 수직줄론, 세로줄론이 일직선상인 것이 뭐다? 통줄론이었죠. 그러면 왜 보강 블록조는 통줄론으로 시공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이거는 저것 때문입니다. 시공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시공하기 편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철근이 밑에서 고정돼 올라오거든요. 막힌 줄로는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블록을 들어서 위에서 끼워 넣어야 됩니다. 맞죠? 공사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공사가 쉽거든요. 그냥 탁탁 옆으로 넣으면 되니까. 위에 끼워 넣으면요. 그리고 옛날에 저거 연탄 구멍 맞추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계속 사오려면 계속 구멍 맞추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통줄로 공사하면 공사가 편합니다. 용이합니다. 그래서 보강블록조는 통줄로 공사해도 돼. 왜? 철근이 보강되니까. 보강이 이루어지니까 얘는 통줄론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210페이지 각종 마감공사 나오죠. 이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